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늘 양질의 국제 뉴스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레더와 현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비엔나에서 만나 유럽의 평화라는 주제로 토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모색했는데 둘 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중에 EU가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스위스 월드위크가 마련한 패널 토론은 스위스 언론인으로 벨트보크의 편집자 로거 쾌펠이 진행했습니다. 오르반은 슈레더를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 정치가로 칭찬했습니다. 2003년 니더작센주 선거 캠페인에서 게르하르트 슈레더는 미국 지지를 거부하고 서방 동맹의 이라크 공격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가신국이지만 슈레더 때문에도 주권국으로서 일정 부분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미국이 명령한다고 다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특히 푸틴과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독일의 동방 정책으로부터 이어진 대러 유화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로 독일 경제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절반 이상은 러시아 덕입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흔히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의 인질이 됐느니 뭐니 하지만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화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가스를 잠근다 만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거짓 선전입니다. 오늘날 슈레더는 다시 한번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르반도 견해를 공유합니다. 오르반은 2022년 봄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상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이 유럽 평화를 거부한 이유는 나중에는 밝혀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슈레더와 오르반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패배할 수 없으며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EU의 순번 의장국이 된 헝가리의 오르반은 EU가 아니면 누가 행동할 거냐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를 비롯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고 도널드 트럼프와도 대화했습니다. 여행 외교의 목적은 협상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EU와 수많은 EU 정상들로부터 가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의 이사회 의장직을 보이콧할 것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EU는 아직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외교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EU는 계속해서 무기 공급에 의존하고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는 크림 반도를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해방된 영토를 완전히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젤렌스키의 소위 평화 계획을 지지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슈레더와 오르반은 모두 EU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르반과 슈레더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EU는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외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과 고립에 빠졌습니다. 오르반은 EU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원의 포기는 EU의 경제적 중추를 무너뜨렸습니다. 슈레더는 독일이 아직 잠재력이 있다면서 미래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에는 500명의 관중과 50명의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언론 반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오르반은 독재자, 푸틴도 독재자이며 슈레더는 독재자 푸틴의 친구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